13페이지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은 아까 처음에 용어 정의에서요. 예, 용기 지도 정하는 것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랬고요. 그 도시군 관리 용기 지도는, 그러니까 용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처음 공부하는 분부터 공부하시는 분도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이 주거 지역 같은 것들, 이런 걸 정하는 것이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도로, 공원 설치하는 것도 도시군 관리계획을 한다 했고요. 어떤 조그만 동네를 새롭게 정비할 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는데,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정하는 것도 도시군 관리계획.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 구시가지를 정비하는 도시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주거지역 가서 볼게요. 주거지역, 용도지역 이렇게 정하는 거, 도로 설치하는 것,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정하거나 새롭게 도시를 개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했어요. 이게 주거지역, 이것을요 필요가 없어서 주거지역을 이렇게 볼까요? 공부 오늘 할 거 간단히 오늘 볼지 다음 시간에 볼지 모르겠는데, 주거지역은 뭐 또 2종 일반 주거지역, 1종 일반 주거지역 하는 것들인데,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아파트를 못 짓는데, 용도지역을 이렇게 변경하는 것도 도시군 관리계획을 합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2종 일반 주거지역일 때 내가 여기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요. 건축허가나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근데 1종으로 바뀌면 아파트를 못 지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도시군 관리계획 때문에 내가 토지라는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일정한 구속을 받게 되죠. 제약을 받게 돼요. 구체적으로 나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고 박탈당하거나 침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처럼 우리들의 행위를, 일상적인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이런 말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라서 이것에서 우리 권리가 부당하게 침탈당했을 때는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하는 말이 거기 있는 겁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인데, 구속적 행정계획 몰라세요? 그럼 보지 마세요. 다음 페이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이거 정도는 한번 읽어가지고. 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만 읽으면 돼요. 가운데 있는 말들 다 빼버리고, 볼말이 하나도 없고 잘못된 말도 있고, 뭐하러 그런 말들 틀리게 써놨는지. 행정쟁송,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음 페이지에 이제 수립기준, 수립기준 줄 긋지 마시고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그랬죠? 그리고 56페이지에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절차, 네, 위반권자, 원칙 누가 위반한다고요? 자, 여기도 말씀 안 드렸나지? 이제 이거 봐야 되겠네요.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 갖고, 도시군 관리계획.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도 역시 기초조사, 의견, 정치. 써먹을 게 좀 크게. 광역도시계획 있었고 도시군 기본계획 있었죠.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하는 거 보겠습니다. 역시 얘도 얘네들처럼 기초조사입니다. 기초조사, 그리고 의견 정치, 그리고 안을 세워요. 그래서 입안을 한다 그러죠. 안을 세우고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를 하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면 고시하고 관련 서류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뭘 그린다고 했는데 지형 도면 작성해서 이것도 고시 열람시킵니다. 그럼 이제 지형 도면 고시 한 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형 도면 고시 한 날 효력 발생. 도시군 관리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의 공통점은 이게도 도시군이죠. 도시군, 광역도시군, 광역 둘 이상. 이 도시군은 하나하나의 도시군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도시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그리고 시군 이것이 하나하나의 도시군입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하여 그 시장 군수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위반 아직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안 그랬죠. 언제 확정되죠? 협의 심의해야 확정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권자 이런 말 위반 계획을 세우는 거. 근데 이 사람들은요 위반을 해서 자기가 기초조사 의견 청취 위반해서 자기들이 협의 심의해서 결정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장 군수는 그러니까 기본계획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본계획에서 도지사의 승인 받았죠. 또 시장 군수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합니다. 도지사가 결정해줘요. 도지사 결정. 그런데 여기서 시장 중에 대도시시장은 자기가 직접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에서는 여기 여기는 원칙적으로 수립하면 몽땅 승인. 그렇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여기서는 이 사람들은 자기가 결정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시장 군수는 도지사 승인. 여기는 몽땅이었어요. 여기는 전부였는데 여기는 이제 일부가 빠져나갔죠? 여기도 시장 군수 전부였는데 또 빠져나가죠. 누가 빠져나갔어요? 대도시장. 중요도 역시 국가계획, 광역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이렇죠? 그러니까 재량권이 점점 많아지겠죠.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이 범위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광역계획은 시, 도, 지사 등 시장, 군수 등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 다 승인을 받았어야 됩니다. 물론 아까 이제 도지사는 예외적인 거 있었죠. 시장군수가 요청해서 같이 수립했을 때 승인 안 받죠. 네, 그런 경우 아니면 승인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광역자치단체장들은 기본계획 자기가 수립해요. 시장군수는 몽땅 승인. 여기는 관리계획은 광역단체장은 역시 얘가 더 중요도가 떨어지죠. 당연히 결정권이 있습니다. 근데 누구까지 들어갔어요? 이제 대도시장도 인구가 50만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데 인구가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 그럽니다. 대도시. 그래서 대도시장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자기가 결정합니다. 대도시가 아닌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특광별별인 대도시장은 자기가 협의 심의하고 결정하고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결정 신청하면 도지사가 협의 심의해서 결정해서 다시 시장군수에게 송부해주면 시장군수가 고시 열람시키고 지형도면 마찬가지예요. 지형도면 이렇게 대도시장은 자기가 결정하지만 일반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한다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 이 용기 지도를 일반 시장군수는 지멋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도지사에게 계속 통제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통제를. 근데 여기까지는 통제시켜놓고 지형도면 이 지형도면으로 나중에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형도면은 시장군수가 지멋대로 작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역시 지형도면도 대도시가 아닌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돼요. 대도시장은 지형도면 작성하면 도지사에게 승인 받는다 받지 않는다? 안 받습니다. 이렇게 여기 아까 이렇게 도로 여기 설치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주는 게 뭐예요? 지형도면. 지형도면. 글로 써주는 게 고시열람. 대도시장은 고시열람 자기가 시킬 수 있죠. 지형도면도 자기가 그냥 작성해서 고시하면 돼요. 대도시가 아닌 시장군수는 고시열람, 그러니까 이 고시열람화 시키기 위해서는 도지사에게 승인 받아야 되죠. 역시 지형도면도 작성하면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문제 결정과 승인은 다시 보도록 하고 2반 보겠습니다. 도시군관리 2반을 누가 해요? 각 도시군, 여기 도시군 읽으면 도시군의
관할구역의 장들이 위반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위반을 해요. 그런데 이거 위반을요, 이 사람들이 하지 않고 국장이나 도지사가 위반할 때도 있습니다. 직접. 국장은 국가계획과 관련될 때, 그러니까 국가계획 공부했죠? 국가계획.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것인데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을 국장이 위반할 때가 있습니다. 위반. 또 이게 용기 지도를 정하는 것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랬는데, 이 용도 지역을 또는 용도 구역을 하나의 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게 아니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뭐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라든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라든가, 이럴 때는 국장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수 있어요. 둘 이상이 어디에 걸쳐 있어요? 시도에 걸쳐서 용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국장이 위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계획은 미리 다 말씀드렸어요. 국가계획 하면 국장이 한다 그랬습니다. 도지사가 위반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둘 이상의 어디에 용용에 걸쳐 있을 때요? 시군에 용용을 걸쳐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 국가계획은 국장이 하고 도계획은 도지사가 하겠죠. 도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필요가 있을 때. 근데 이제 도계획을 도지사가 직접 수립한 사업계획의 수행을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말이 어렵기 때문에 그 말은 여러분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도계획 했고요. 중심은 얘입니다. 얘. 다 몰라도 얘는 알아야 돼요.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누가 위반하죠? 국장이 위반할 수 있습니다. 위반까지 이제 봤고요. 본래는 이제 도시군의 관할구역장, 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이지만 국장이나 도지사가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는 건 일단 알아셔야 되겠고, 그 중에 이거는 적어도 기억하셔야겠죠.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이 위반할 수 있다. 위반권자예요. 이제 그리고 이 위반권자에게 용기지도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위반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위반 제한. 원래 위반권자, 그리고 예외적인 위반권자, 3뭐가 있어요? 위반 제한 제도가 있어요. 위반 제한 제도가 있는데, 위반 제한은 이제 주민이나 이해관계자가 할 수 있습니다. 양산에서 양산 시민만 하는 게 아니고 양산에 있는 뭐 직장 있는 사람, 땅을 가진 사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용기지도 도시군 관리 위반해 주십시오 하는데, 도 하는 것은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정비사업은 이제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에 따로 공부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위반 제한은 얘 볼 필요 없어요. 용기지도를 볼 건데, 기지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기반시설 설치해달라. 또 뭐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달라. 위반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도 3마리지만 모두 3마리라고 했어요. 제가 개 3마리가 있다고 했죠. 그 중에 하나 개발 진흥지구 위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일반적인 용도 용을 제한하는 게 아니고, 자, 용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자, 여기 다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있다고 했죠. 이 용도구역에 개발 제한구역이 있는데 이거 위반 제한 못해요. 용도지구 중에는 개발진흥지구가 있는데 개발진흥지구 위반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발진흥지구. 그래서 기반시설, 지구단위, 개발진흥기구, 이걸 따로 외우는 게 아니고 여기서 그냥 봐야 돼요. 여기서 용기지도가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따로 배우는 거예요. 따로. 그러니까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얘는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게, 용도 지역 지정해달라, 변경해달라, 위반 제한 제도가 있으면, 그럼 이제 여기는 특광별 위반권자는 지자체장으로 당선된 순간부터 다른 일 하나도 못하고 이것만 하고 있어야 돼. 계속 4년 임기 내내. 여러분들 여기만 찾아갈 거니까 용도지역 변경해달라고. 땅 가진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다 욕심이 있는데 다 중심상업지역 지정해달라, 상업지역 해달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해달라, 공업지역 가진 사람은 주거지역 해달라. 이것만 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제한제도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것도 상식적으로 없고, 도로 설치해달라,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달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용은 안 되는 게 원칙이죠. 근데 뭐만 되는 거? 그 중에 하나. 개발진흥지구만 돼요.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도 내가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지개 외우면 돼요. 그래서 토지가 기지개를 펴고 이제
위해서 활짝 기지개를 편다 해서 기지개 입안 제한할 수 있다. 앞으로 좀 땅값이 좀 올라갈 기반시설은 꼭 그렇진 않은데 그 주변 땅값은 올라가요. 기지개를 펴면. 자,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이제 입안 관련해서 봤습니다. 원래 입안은 자치단체장 누가 할 수 있죠? 국장이나 도지사 할 수도 있고 우리들은 뭐 할 수 있죠? 입안 제한할 수 있어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지개만 입안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기지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보겠습니다. 결정. 그리고 이제 이것도 지나가면서 한번 보죠. 이 2호탄 관할구역 포함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근데 뭐 해야 돼요? 미리? 협의해야 됩니다. 미리 협의. 자, 이제 결정 꽂아 보겠습니다. 결정. 누가 하죠? 이 사람이 결정할 수 있죠? 도지사 할 수 있죠? 이걸 우리는 시, 도, 지사. 그럴 수 있죠. 자, 결정. 시, 도, 지사. 누구도 할 수 있죠? 대도시장 할 수 있습니다. 결정. 그리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계획이나 분리상행 시도에 걸쳐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했어요. 국장이 도지사에게 승인받을 수는 없죠. 국장이 입안한 것은 국장이 결정합니다. 국장.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시험에서도요.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용도지역을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할 수 있다.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지구를 정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 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이제. 그런데 딱 한 군데에서는 시장 군수도 대도시가 아닌 시장 군수도 결정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은 용, 기, 지, 도 중에 얘만 할 수 있어요. 이거 왜죠? 지구 단위계. 지구 단위, 제가 아까 동네 사업이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거나 그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가 무엇이 가능한가 하는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은 시장 군수가 독자적인 재량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좁은 지역이고 빈번하고 활발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장 군수에게 도지사에게 승인받을 필요 없이 시장 군수에게 재량권을 준 거예요. 이렇게 협소한 사업까지 도지사가 다 통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시장 군수에게 뭐만 허용하고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 관련. 그래서 지형도면도 작성하면 아까 시장 군수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지형도면은 시장 군수에게 독자적인 결정권을 줬기 때문에 도지사에게 승인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양산시장은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면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된 도시군 관리계획도 도지사에게 결정해달라 제출해야 돼요. 또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된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도지사에게 승인해달라 제출해야 돼요.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관리계획은 양산시장이 도지사에게 통제를 받지 않고 그냥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제도가 있는데 이 지방의회 의견 청취에서도 지구 단위와 관련된 것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 빠져요. 통제가 이제 별로 없어요. 지구 단위 계획은. 다시 이제 입안권자는 그 자치단체장. 근데 국장이나 도지사 할 수 있고 결정권자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원칙인데 시장군수 여기는 물론 대도시가 아닌 시장군수 말하는 거죠. 물론 대도시장도 여기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 할 수 있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군수도 여기 지구단위 계획만큼은 독자적인 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아직도 정리 안 된 분들은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자가 입안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장, 시도의사, 시장군수 우리가 공부한 거. 그리고 또 결정도 다 결정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어디에 대해서 예외적인 국장이나 시장군수가 결정권이 있는가, 어디에서 국장과 도지사가 입안권이 있는가 이런 것들 나중에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전에 다 정리하기 어려우면 다 할 수 있고 입안 전부 다 결정할 수 있어요. 실제로 내용은 약간씩 다르지만 그렇게 크게 그림을 그려놓고 또 하나씩 맞춰봐야 됩니다. 자, 국장이 자기 입안한 거 결정할 수 있다고 했죠? 이거 말고도 있어요. 자기가 입안한 거. 1. 2번 개가 있어. 개가 3마리죠. 근데 개발진흥지구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은 국장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입안한 건 국장이 결정하는데 개발제한구역은 누가 결정해요? 국장만 하는 거예요. 개발진흥지구는 뭐 국가계획과 관련된 걸 할 때는 국장이 결정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은 국장만 해야 돼요. 개발진흥지구는 국장이 할 수도 있고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할 수도 있고. 이제 국장만 하는 것은 이거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뭔지는 모르겠지만 국가
계획과 관련되는 지정할 때 이것도 국장이 합니다. 여기도 국가계획과 관련된 것이 입안에서 자기가 결정했지만 또 국가계획과 관련된 것 용도 구역 중에는 시가와 조정구역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그 이제 국가계획과 관련될 때는 국장이에요. 근데 시가와 조정구역을 알 필요 없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자꾸 들어야 돼. 그래서 국가계획과 관련된다면 누가 결정해요? 국장이 한다는 거 그거 아시면 돼요. 공부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게 근데 그래서 외울 것은 얘밖에 없는 거죠. 얘는 국가계획과 관련된 거 이미 나왔죠? 국장이 위반한 거. 이거 국가계획 관련되죠? 국장이 결정해요. 근데 뭐를 국장만 결정하죠?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것, 변경 지정하는 것은 국장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56페이지 위반권자. 자, 누가 위반하죠? 특별시장부터 군수. 어디다 위반하는 겁니까? 관할구역에 대해서 위반하는 겁니다. 특별시장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해야 된다. 인접한 관할구역 포함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근데 대신에 뭐 해야 돼요? 미리? 협의하라고 했죠? 자, 특별시장 군수는 다음에 해당되면 인접한 관할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1.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미리 인접한 관할구역의 장과 협의한 경우. 2번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것도 이미 협의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협의해서 수립했죠? 여기도 협의죠. 협의 다 들어가요. 다음 페이지 예외 국장이나 도지사가 위반하는 경우. 동그라미 1번 국장 위반. 1번 네모 안에 보시면 1번 무엇과 관련될 때 국장이 위반할 수 있죠? 국가계. 그 위에 있는 것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해서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이제 시도지사,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데 국장이 위반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을 잘 해주시면 돼요. 다른 지역적인 것들 말고 국가계획 관련될 때. 2. 둘리상이 어디에 걸쳐 있어요? 용도지역에? 시도에 걸쳐 용도지역 등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국장이 위반할 수 있습니다. 3번은 너무 어려우니까 안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다기보다 뭐 시험에 나오기도 했고 나올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잘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고 양이 많아지니까 생략하겠습니다. 2번 도지사 위반. 네모에 보시면 1번 둘리상이 어디에 걸쳐 있어요? 용도지역에? 시군에 걸칠 때 국장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위반할 수 있다. 2번도 안 보겠습니다. 자, 위반 제한. 위반 제한 다음 거기에 누가 위반하죠? 위반 제한하죠? 주민과 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그랬죠? 주민 이해관계자를 포함해서 주민은 다음에 대해서 위반 제한할 수 있어요. 위반 제한하면 땅이 뭘 펴요? 기지개를 켠다고 그랬죠? 다음 페이지. 기지개. 1.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달라. 변경 지정해달라. 그리고 그곳에서 어떠한 건축이 가능한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달라 하는 위반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가에 보시면 개발진흥지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진흥지구. 그게 무슨 개발진흥지구예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기지개 그랬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위반 제한할 수 있다. 나는요 두 번째 줄에 지구단위 계획만 체크하십시오. 지구단위 계획. 그러니까 2번에서 1, 2, 3의 2에 지구단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굳이 체크 안 해도 그것만 가지고 찾으셔도 돼요. 이게 내용은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는데 그냥 들어만 보시면 돼요. 기억하셔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있죠? 이렇게.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자는 원래 일반적으로는 조례로 하는 겁니다. 지자체가 지정한, 지방의회가 지정한 조례로 하는데 용도지구의 행위자니 현실에 좀 안 맞는 경우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럴 때 그 지역 주민들이 용도지구에 있는 조례를 통한 행위자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좀 바꿔달라. 그러니까 사실은 좀 규제를 풀어달라 이거예요. 규제를 좀 풀어달라. 근데 그 규제를 신속하게 풀기 위해서는 조례가 아니고 지자체장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용도지구의 행위자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이에 대한 도시군 관리 위반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도지구는 시장군수가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본래. 시장군수, 용도지구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용도지구. 시장군수는 뭐만 하는 거예요? 시장군수. 동네사업, 동네사업. 동네사업이 뭐죠? 지구단위 계획. 이것만 할 수 있거든요. 용도지구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을 대체하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의 지정은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시장군수에게 재량권을 줘서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행위 제한을 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새로 생긴 거예요. 이제. 자, 다 읽어볼게요.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제한을 뭘로 대체해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와 관련된 도시군 관리 위반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용도지구는 시장군수 못해요. 근데 여기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는 시장군수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알쏭달쏭하고 어렵지만 뭐라 지구 단위 계획이 관련돼 있죠?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관련되면 주민들이 뭐 할 수 있어요? 위반 제한할 수 있다. 여기 있는 문장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고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만 찾으시라는 거예요. 다른 건 보지 마시고.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가 많이 돼서 여러 차례 된 분들은 무슨 말인가 조금 알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 나오면 위반 제한할 수 있다. 자, 지구 단위 계획은 누가 수립할 수 있죠? 결정할 수 있죠? 시장 군수할 수 있죠? 자, 이제 기존의 용도 지구를 폐지하고 행위 제한을 대체하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하고 발맞춰진 거예요. 거기도 본래는 용도 지구를 신설할 때도 시도의사 대도시장 해야 되고 이걸 폐지하는 것도 시도의사 대도시장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폐지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할 때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시장 군수가 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것과 똑같아요. 설명드리고. 그래서 시장 군수가 하는 일은 지구 단위 계획이란 말 나오는 순간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다. 여기서 설명한 것과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사실은 내용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지만 여러분들 다르다 같다 기억할 필요 없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우리는 기지계의 지구 단위다. 또 시장 군수가 도지사에게 결정받지 않고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나라를 받지만 결국은 기지계에 다 들어가 있다 생각하시고 지구 단위 계획만 체크하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양과라서 한번 맨 밑에 비용 부담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제한했을 때는 그 위반 제한한 자에게 위반 비용이나 결정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가 있습니다. 얼마를 부담시켜요? 전부나 일부를 부담 어떻게 해요? 시킬 수 있다. 여기 기지계에서 여기 기반시설 보죠. 이 도로 설치 이거 너무 크네. 이거는 이렇게 지역 좀 구석에다 해볼까? 이렇게 여기 도로 설치해달라고 위반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순전히 위반 제한한 사람의 사적인 그런 목적에 기여하는 도로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비용에 전부 부담시킬 수도 있어요. 이 도로가 완전히 양산시 전체 공적인 성격에 기여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안 부담시켜요. 반반일 때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부를 시켜야 된다. 틀렸죠. 일부를 시켜야 된다. 틀렸죠. 전부나 일부를 시켜야 된다. 다 틀렸죠.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앞으로 모든 비용 부담 나오면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그래도 무슨 말인가 한번 여러분 음미를 하셔야 돼요. 그냥 외우면 안 되고 나중에 그냥 외운 것들은 틀릴 수가 있어요. 이제 자꾸 이해를 하시라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을 어려움풋하게 하는 것보다 꼭 필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고득점할 수 있는 요령입니다. 물론 공법에서 고득점은 70점. 고득점인 거 이제 아세요? 여러분들 아주 고득점이라고. 좋은 점수 50점. 처음 하신 분들 올해 그리고 이제 전에 공부하신 분들은 55점이면 만족스러운 점수가 되는 거지. 이제 60점이면 잘 맞으신 거고. 근데 혹시 2차만 공부하신다 이러면 60점 이상 맞으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좀 그냥 평균 점수 이상 맞았다, 만족스럽다 이러고 2차만 하셔도 55점, 50점대 맞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 하신 분들은 50점대 맞으면 만족스러운 점수지. 55점이면 아주 잘 맞은 거고. 근데 저는 이제 어떤 55점 이상은 맞게 드리는데 결석을 일단 안 하셔요. 아까 제가 강의 꼭 들으시라고 했죠? 강의 꼭 들으시면 55점은 맞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보다 덜 맞으신 분들은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이제 소정의 식사를 대접해드립니다. 미안해서. 대구에서는 약속을 이행했어요. 근데 자기만 올 일이지 뭐 5분을 데리고 와서 이제 열어보셨는데 같이 오시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사드렸는데 점수를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대답을 해야 되는데 원래. 그리고 이 성적표 확인하고 사드려야 되는데 그냥 믿고 뭐만 했다 그러니까 그냥 사드렸습니다.
70점 이상 받은 분들은 이제 저를 사주셔야 되시네요. 근데 아직까지는 안 오셨어요. 사주신 분이. 77.5 받은 학생도 있던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이제 언제 올지 한번 기다려봐야지 끝까지. 60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이제 뭐냐 55점은 맞을 수 있다 이거 여러분들은 충분히 자신감 가지고 계속 하셔야 돼요. 특히나 처음 하신 분도 어렵지만 자꾸 반복하시고 하다 보면은 또 이게 55점만큼 수준 안 돼도 사실은 시점 한 40점 정도는 확실히 알면은 제가 자꾸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게 자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데 40점 확실히 아시면은 60점은 나와요. 거의 다 이제. 40%만 확실히 알면은 뭐 찍어서 맞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반씩 이제 확률에 해당되는 것들 이제 맞을 수 있고 아예 모르는데 뭐 찍어서 맞는 것도 있고 점수가 나오고 진짜. 실제 70점 맞은 분들도 뭐 뭘 알고 찍었는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뭐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확실히 아는 게 있어요. 확실히 아는 것들. 확실히 아는 것들 걔만 안 틀리면 돼요. 걔네들. 그래서 제가 자꾸 설명드릴 때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가면 이게 알쏭달쏭해요. 그래서 자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설명드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해를 하고 나면 그래도 이제 안 외워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외워야 될 양들이 좀 줄어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60페이지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입안 절차 기초사 해야 되죠. 이것도 이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절차를 준용한다는 말은 꼭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초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 기초사에는 여기 기본계획에서는 기초사에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포함시키라고 했죠. 여기는 여기 플러스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플러스 환경성 검토도 해야 됩니다. 환경성 검토. 공원이나 도로를 조성했을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것들 조사를 해야 돼요. 토지적성, 재해취약성, 환경성 검토해야 된다. 자, 다시 한번 오늘 잔소리 또 드릴게요. 이제 다음 주까지는 많이 드릴 거예요. 필기보다 드려야 됩니다. 이거 필기하고 싶으면 나중에 제가 칠판 잘 안 지우잖아요. 핸드폰으로 촬영하시고요. 핸드폰 안 가졌으면 저한테 빌려서 촬영이 돼요. 그래서 진짜 한번 찍으면 되거든요. 이거 그럼 남아 있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 요약집 할 때 다시 또 재생이 돼요. 거기서 보시면 돼요. 근데 필기 안 하고 강의는 제가 자꾸 이해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는데 강의는 놓치면 집에 와서 재생해서 보시긴 되겠네요. 되기는. 근데 필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 양이 많고 다 필기해봐야 집에 와서 봐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읽은 말 같지만 이거 암기하는 거 하나하나 암기하는 것은 모래알 한강 백사장에 있는 모래알 하나 줍는 거나 똑같아요. 너무나 공부 양이 많기 때문에 자꾸 해야 됩니다. 자, 기초사 이거 포함시켜서 해야 됩니다. 자, 의견 정치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주민 의견 또 누구? 지방의회 의견 드려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공청회가 필수가 아닙니다. 앞에 관리 광역계획과 기본계획 공청회 거쳐야 되죠? 공청회가 여기는 필수가 아닙니다. 안 해도 돼요. 이건 이제 이 기초사 의견 청취 후에 입안을 해야 되는데 여기 토지적성, 재해 취약성 분석은 더 중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5년 내 행한 바가 있으면 생략할 수 있었죠. 관리계획도 이건 하나하나의 계획이고 얘보다 덜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도 5년 이내 입안일로부터 5년 내 다른 절차에 따라 이 행위를 한 바가 있다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는요. 전략 환경 영향 평가의 대상일 때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무슨 평가요? 전략 환경 영향 평가의 대상일 때. 말이 길어서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은 전략만 생각하세요. 전략 나오면 뭘 생략할 수 있어요? 환경성 검토. 그런데 이걸 생략할 수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전략 환경 영향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여기 있는 환경성 평가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얘가 더 어려운 거예요. 전략 평가 대상이. 그래서 더 어려운 절차를 통과했으면 굳이 간이한 절차를 할 필요가 없겠죠. 전략 환경 영향 평가의 대상일 때 환경성 검토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러한 것들이 기초사의 내용이에요. 이거 말고도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용, 주택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다 포함된 게 기초사예요. 자, 기초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얘가 뭐예요? 무슨 구역이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여기가요. 나대지 면적이 전체의 2%에 미달되더래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은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이것은 꼭 그 지역을 꼭 개발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개발을 하려는 목적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다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개발하려고 하고 있죠. 개발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하는 것은 그 지역의 토지가 개발하는데 적합한가 기초조사 하는 겁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데 그럼 개발하기에 적합한가 기초조사를 해야 되는데 가봤더니요. 나대지가 2%밖에 안 되더래요. 2%가 미달되니까 2%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지역은 건축물이 다 건축이 돼 있다는 거죠. 개발해도 좋다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집단적인 행위에 의해서 검증이 된 거예요. 기초조사 할 필요가 없다. 나대지 면적이 2% 미달할 때. 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려고 했더니 그것이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더래요. 도심지라는 것은 그저 가장 개발행위가 활발한 곳이죠. 따라서 여기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때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꼭 개발만 아닙니다. 그것을 보존하거나 정비하고자 하는,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인데 개발이 아니고 보존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인데 그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보존 관리이기 때문에 개발 안 해서 기초조사를 굳이 안 할 수 있는데 여기 큰 도로 설치 계획이 있으면 기초조사 또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더라. 이럴 때도 지구 단위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구나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여기요 보시면 여기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여기다 지정하고 싶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가 무엇일 때 아까 나대지가 2% 미달할 때, 도심지에 있을 때,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을 때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다고 했죠. 또 근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려고 했더니 이곳이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어떠한 특정한 지역 지구로 지정이 이미 됐던 곳이래요. 그래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이 지역이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됐다. 이 택지개발지구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때는 뭘 생략할 수 있어요?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 지정하면서 택지는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땅이죠. 이 지역이 주택을 건설해도 좋은가를 이미 관련법에 따라서 검증을 했겠죠. 하지도 않고 뭐 풍수지리에 의해서 지정하지는 않았겠죠. 여기도 다 택지개발지구 지정하면서 기초조사 다 했어요. 관련법에 따라서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구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때는 뭘 생략할 수 있어요?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에 해당될 때는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이런 거 토지적성, 재취약성, 환경성 다 생략할 수 있는 겁니다. 인구조사, 경제조사 다 생략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전략 환경 영향평가의 대상일 때는 환경성 검토만 생략할 수 있는 고유한 사유. 전략평가 대상인데 재취약성 생략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것이 기초조사 내용. 동그라미에서 한번 토지적성, 재해, 취약성 포함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환경성 검토 포함해야 된다. 생략할 수 있는 거 보겠습니다. 60페이지 스머프 파란 거. 1.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나부터 올게요. 해당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의 나대지 면적이 구역 전체 면적의 얼마 미달할 때 2% 미달할 때 해당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한 경우 해당 지구 단위 계획구역 해당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목적이 그 구역을 개발이 아니고 정비하거나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인데 너비 얼마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을 때 12m 해당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 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기획이 수립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뭘 생략할 수 있어요?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작년에 그 강의 아이 데리고 수강생분이 강의를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앉아 있었는데요. 수강생 12살 정도 된 아이가 있었는데 수업 들어온 게 아니고 엄마 따라서 이제 학교 일찍 끝나서 갈 데가 없어 엄마 따라하는데 12살쯤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딱 힌트가 나온 게 이제 그 아이의 나이도 10이다. 뭐 좀 사줘야 되는데 못 사줘서 미안한데 나이도 10이다. 나대지 면적이 얼마? 2%에 미달할 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어디에 있어요? 도심지에 있을 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보존의 목적이 관리 목적인데 도로가 얼마 이상의 설치 계획이 없어요? 12m. 다른 뭐요?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 등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때는 기초사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환경성 생략할 수 있는 건 환경성부터. 가 나이도의 12다에 해당될 때 환경성부터 생략할 수 있습니다. 나 전략 환경 영향 평가의 대상인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전략만 쳐요.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전략일 때는 뭘 생략하는 거예요? 환경성만 생략하는 겁니다. 다른 기초사 몽땅이 아니고. 3.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가 나이도 12다에 해당될 때. 나 5년 이내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 4번 재해 취약성 생략하는 경우 나이도 12다에 해당될 때. 또 위반일로부터 5년 이내 재해 취약성 분석을 실시한 경우. 토지 적성 평가가 시험에 나오기도 했고 나올 가능성도 좀 있어서 작년에 했는데 아무래도 이해되는 것도 있고 외워야 되는 게 있는데 기억이 거의 안 나는 것 같아요. 나중에.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올해는. 기억이 안 나는 건 뭐 해봐야 소용없어요. 다 기억이 안 난다고 다 하지 말자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62페이지 이제 주민의견 정치, 동그라 1번 의견 정치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군수가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려면 주민의견 드려야 되죠.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반영해야 되고요. 읽어만 보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이제 지방의 의견 정치 이것도 그냥 목 잡아 보셔도 뭐 별 상관없어요. 국장 시장군수가 위반하려면 지방의 의견을 드려야 됩니다. 결정 절차 그 밑에 63페이지 결정 절차 원칙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죠. 뭐 신청에 따라 한 말은 도지사 때문에 그런 말 나온 거죠. 도지사가 지가 직접 할 수도 있고 그냥 필요에 따라 지가 위반한 걸 지가 결정할 수도 있고 시장군수가 위반한 것을 결정해 주십시오 하면 결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시도지사가 결정합니다. 또 누구도 결정하죠? 다음 페이지. 누가 나오겠어요? 대도시시장. 자, 다만 인구 특별시 그러니까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 이것을 대도시 그럽니다. 자, 50만이라는 숫자 같은 거 볼 필요 없어요. 자,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대도시가 아닌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그러니까 대도시장은 도시군 관리 다 결정할 수 있다는 거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군수는 뭘 할 수 있다고요? 무슨 단위? 지구 단위만 나왔다면 시장군수. 1번 시장군수가 자기가 위반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 변경하거나 자기가 위반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확정하는 것은 시장군수가 합니다. 그럼 도지사가 뭐 위반하는 경우는 도지사가 결정할 거고요. 2번 거기도 지구 단위 계획만 체크하면 돼요. 지구 단위 계획. 아까 말씀드린 비슷한 내용인데 2.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 지구의 폐지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 결정은 시장군수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도지사가 미리 협의한 경우에 한정된다는데 그것까지 기억하는 너무 어려우니까 지구 단위 계획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용도 지구를 폐지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은 누가 결정해요? 시장군수. 근데 용도 지구를 폐지한다는 말도 너무 길고 어려우니까 지구 단위 계획 하는 말 나오면 시장군수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셨으면 돼요. 그게 훨씬 편합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나 지문에 나왔을 때 한번 그거 가지고 연상해서 읽어보시면 그러다가 그 문장이 다 자연스럽게 완성되면 좋고 아니더라도 지구 단위 계획 나오면 주민이 위반할 수 있다.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국장이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국장 결정. 다음의 경우에는 국장이 결정한다. 1. 누가 위반했어요? 국장이 위반한 것. 지가 결정하면 되겠죠? 다음에 2번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 변경하는 것에 관련된 도시군 관리계획. 국장이 한다고 했죠? 국가계획과 연계한 어쩌고저쩌고. 누가 해요? 국장. 그 뒤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가계획과 연계했을 때 국장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용에는 용도 구역 하는 게 있습니다. 용도 구역. 용도 구역인데
용도구역은 이제 5가지가 있습니다. 계도, 시, 수, 입. 이거는 개발 제한구역이고, 이거는 도시 자연 공원구역이고, 이건 시가화 조정구역입니다. 수산 자원 보호구역이고요. 이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입니다. 얘가 시가화 조정구역이 국가계획과 연계됐다면 국장이 결정한다 했는데 그 뒤에 있는 말은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국가계획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그래서 자꾸 들어야 되는 것이 자꾸 듣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는데 필기만 하는 사람들은 이거 이제 외우고 있는 거 집에서 이제 국가계획과 관련된 시가화 조정구역 이거 외워요. 더 쓸데없이 외우고 잊어먹어. 그런 것들은 다 나중에 또 잊어먹을 수 있죠. 기억날 수 있지만 더 쓸데없는 하니까 더 손해입니다. 그래서 국가계획 하는 것은 항상 국장 했어요. 이미 했어요.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을 누가요? 국장이 결정한다. 다른 사람 못해요. 국장만 합니다. 이 내용은 다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그러니까 국장이 결정하는 것은 국장이 위반한 것,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 그리고 국가계획과 관련된 무엇인가 할 때 국장이 결정해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회장이 하는 것은 뭐 이제 쉽게 알 수 있고, 다른 것들도 다음 시간에 보는데 여기에 있는 것이 더 중심이에요. 수산자원은 회장, 쉽게 알 수 있죠. 개발 제한 구역은 누가 해요? 국장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만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남은 1번과 3번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거니까. 입지기재 최소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것은 전에 국장만 단독 결정했는데 이것이 이제 작년 12월 31일부로 일반적인 도시군 관리 결정권자에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희한하게 4월 19일에 법이 또 이제 바뀌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4월 19일 그 개정법을 보면은 아직도 이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법에. 아마 4월 19일에는 제 강의를 들었거나 법제수에서 아니면 반성을 하면 그걸 팍 뺄 거예요, 얘를. 근데 그때 이제 발표도 해봐야 돼. 그때 가서 제가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냥 그것도 이제 붙이게 했어 이제. 입지계에서 처음 나올 때 2015년 1월 6일에 이것이 나왔는데 그때요 이 조항은 이제 2017년 12월 31일부터 5호는 빠지고 그리고 입지계재 최소구역 결정권자가 국장 되어 있는데 그것을 도시군관리 결정권자로 바꾼다 이렇게 해놨어요. 거기에 2015년 1월 6일에 부칙에서. 근데 그럼 4월 19일 날 법 바뀔 때 그 내용을 반영해서 이걸 빼고 또 2017년 12월 30일이 됐으니까.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 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을 도시군관리 결정권자가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놔야 되는데 아직 좀 안 바꿔 있는데 4월 19일에 발표되거든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꿀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입지계는 보지 마시고 개발 제한 구역만 보시면 돼요. 개발 제한. 그리고 또 입지계 최소구역은 이게 또 2019년 12월 31일 되면 없어져요 이제. 그래서 이미 지정된 건 있고 이 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마 얘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네. 자, 결정 절차. 결정할 때 협의 심의하죠. 그래서 1.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시도의사나 국장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하려면 협의해야 되죠. 근데 국장은 누구랑 협의해요? 중앙과 협의하죠. 중앙. 그래서 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되고 다음 페이지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국장은 또 무슨 도시계획위원회? 중앙이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국장. 그리고 하나만 더요. 여기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용기지도가 있는데 용기지도의 지구단위 계획이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그 지역을 보통 개발할 목적이다 했는데 토지를 개발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건축물 건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건축물 건축 여기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은 도시의 어떤 개발과 관련된 것 지리적인 환경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지 건축물 건축에 대한 전문성은 좀 떨어집니다. 그 건축물 건축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은 건축위원회에 있어요. 건축위원회.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은 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를 해야 됩니다. 공동심의. 동그라미 2번에 있죠? 시도의사는 뭐 안 봐도 돼요. 그냥 지구단위 계획만 보시면 돼요. 지구단위 계획 있죠?
첫 번째 줄. 65페이지 양괄호 2번에 동그라미 2번. 첫 번째 줄. 지구단위 계획. 괄호 다 지나가서 지구단위 계획이나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의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된다. 자,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말 나왔다 하면 세 가지가 있죠. 주민들이 입안 제안할 수 있다. 시장군수도 결정할 수 있다. 건축위원회와 공동심의해야 된다. 지구단위 계획은 제가 건축행위와 관한 것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통제될 수 있다 해서 나중에 지구단위 계획 공부하겠지만 여기는 용건 미리 너무 예습을 빨리 했나? 용건용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하는 것들이 지구단위 계획에 꼭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건축행위가 지구단위 계획에 꼭 있기 때문에 이 지구단위, 건축행위와 관련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무슨 위원회가 참여를 해야 돼요? 건축위원회가 참여를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67페이지 지구단위 계획 결정되면 뭘 해야 돼 이제? 고시열람 해야 되겠죠? 고시열람. 송부라는 말이 들어간 것은 왜 그런가 짐작할 수 있나요? 도지사에게 결정 신청하면 도지사가 이제 송부해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 무시하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읽어보겠습니다. 국장 시도의사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장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은 자기가 결정하면 이것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데 그 구조가 지금 누구에게 송부하는가에 따라서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요. 그냥 도시군 관리 결정되면 그 내용을 고시하고 열람하도록 한다. 이렇게 목차 정도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고시 방법은 줄긋지 말고 참고사항 그냥 봅니다. 도시군 관리의 결정 고시는 이제 국장이 할 때는 정부가 발행하는 소식지, 관부에, 책 안 봐, 확인 안 해도 돼요. 그냥 들으만 보시면 돼요. 관부에 고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지자체장이 할 때는 공보에 고시합니다. 양산시보 이런 것들 공보 그래, 공보, 관보. 기억 안 해도 돼요. 그냥. 그래서 도시군 관리 결정됐다 하면 어디요? 양산시보에 실어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 보면 도시군 관리 내용이 있어요, 이제.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간단한 것들은 양산시보에 같이 실을 수 있고, 중요한 거, 간단한 거. 그리고 이제 좀 복잡한 것들은 양산시청에 서류로 비치를 하는 거죠. 근데 서류만 읽어서는 우리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뭘 고시해야 돼요? 뭘 작성해서? 지형 도면을 작성해서 그것까지 고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68페이지. 자, 결정 효력. 도시군 관리의 결정은 언제 효력 발생한다고요? 지형 도면을 고시 한날 효력 발생한다. 여기까지 보시고 10분 쉬었다. 그 나머지 부수적인 내용과 오늘 나눠드린 문제 복습 문제 풀겠습니다.